음. 자, 벤심 PLL을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위에 부분 있잖아요. 제일 위에 네. 부분은 벤심 RPLE 9.0.1 곱하기 64 이렇게 돼 있죠. 음, 요 부분을 제일 위에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이틀 바라고 그래요. 네. 타이틀 바. 그러니까는 현재 어떤 벤심 그 버전이 표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명.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면은 어떤 모델을 우리가 이제 그 벤심의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이 파일로 기록이 되죠. 근데 벤심 모델 파일의 확장자는 모델 해갖고 MDL이에요. 확장자가. 그리고 그 확장자 앞에 보통 그 모델의 파일명이 있죠. 음. 아까 지금 올려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벤심 파일이거든요. 요 부분이. 대한민국 인구수 요걸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모델이 열리거든요. 네. 모델이 열리는데 여기 보면은 모델명이 나오죠. 대한민국 인구수라고요. 타이틀 바에 그죠? 네. 그리고 요 모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각 변수들을 우리가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변수를 클릭하실 때는 요 이제 세 번째 줄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케치 툴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스케치 네. 툴바죠. 스케치 툴바에 두 번째 있는 손가락을 누르시면은 각 요 모델에 나온 변수들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인구 클릭한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출생이라는 변수를 클릭하면 또 요게 이제 색깔이 까맣게 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여기 변수 이름이 바뀌죠. 요 타이틀 바에서. 그죠?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요 제일 위에 부분은 타이틀 바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벤심 인터페이스라든지 벤심의 그 사용법에 관한 거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메뉴죠. 그죠? 두 네. 번째 줄에 뭐 파일, 에디트, 뷰, 레이아웃, 모델, 시뮬레이션 툴, 아웃풋, 윈도우, 헬프 요 메뉴고 각 메뉴마다 누르시면은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네. 보통 한, 프로그램들처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익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뭐 아이콘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 네. 부분은 툴바예요. 메인 툴바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다든지, 그죠? 새로운 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창을 연다든지, 그 다음에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른다든지, 요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비슷하죠. 뭐 이거는 이제 자르기죠, 자르기. 뭐 이런 기능들이 쫙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메인 툴바다. 메인 툴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워크벤치라고 그래요. 여기 제일 큰 하얀 빈 공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델을 그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워크벤치, 작업대죠. 여기 밑에 워크벤치라고 써져 있죠. 워크벤치. 음. 워크벤치라는 건 이제 작업대죠.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공작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워크벤치 위에다 올려놓고 뭐 망치질도 하고 뭐 가위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벤치예요. 네. 이 워크벤치에서 모델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스케치한다고 그러거든요. 스케치. 모델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치하는 툴들이 다 여기 있어요. 툴들. 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직접 모델을 그려가면서 이제 요 툴바의 기능을 익힐 거예요. 그래갖고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델이 일종의 복잡계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거죠. 그 모델을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에
왼쪽에 가로로 세로로 쭉 있는 요거는 어널리시스 툴바예요. 분석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쭉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뭐 select view, view 1, 뭐 화살표도 있고 여기에 아이콘들이 쭉 있죠. 요거는 스테이터스 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현재 그리고 있는 요 모델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벤심을 사용할 때 제일 위에는 뭐라고 그랬죠? 타이틀 바. 타이틀 바. 그다음에 여기 메뉴가 있고 메뉴 밑에는 메인 툴바예요. 툴바예요. 그냥 툴바. 툴바고 그다음 여기가 스케치 툴스. 스케치 툴바죠. 그다음에 왼쪽에 세로는 이제 분석 도구들이에요. 어널리시스 툴스가 여기 있는 것이고 제일 밑에 요거는 스테이터스 바인데 지금 요 벤심 벤심 PLE는 기능이 제한돼 있어 갖고 요게 이제 다른 이제 좀 높은 버전은 이게 더 많아요. 요런 거 아이콘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지금 여기 스테이터스 바도 보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기능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공유시켜 놓으면은 선생님들 그 컴퓨터 화면이 요새는 보통 큰데 한 절반은 제 화면을 보실 수 있고 한 절반은 그 선생님들이 작업할 수 있는 벤심 PLE를 이렇게 여실 수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은 컴퓨터 요새는 더블 모니터 있는 데는 한쪽 화면에다가는 제 줌 화면을 열어 놓으시고 한쪽 화면에다가는 선생님들이 작업하실 수 있는 벤심 PLE를 열어 놓으실 수가 있나요? 네. 네, 열고 그게 있죠.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가능하시지 않은 분은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김진희 선생님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자, 그러면은 실제로 실습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우리가 작업해서 만들 게 바로 이제 이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요 모델. 요 모델은 대한민국 인구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부실하고 조잡한 형태로 제가 먼저 모델링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걸 바탕으로 수업을 할 것이구나.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툴바라고 그랬죠? 툴바. 메인 툴바 제일 첫 번째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뭐가 창이 떠요. 이렇게 그 아이콘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그 아이콘이 갖는 기능이 뭔가를 알려주는 이 팝업 창 비슷한 게 조그만 게 뜨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메인 툴바의 첫 번째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은 크리에이트 뉴 모델이라고 돼 있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은 모델을 세팅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그냥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그냥 요거는 그냥 OK 누르세요. OK 누르면은 모델을 그리라고 이렇게 새하얀 도화지가 뜨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크리에이터 뉴 모델을 누르시고 그냥 OK를 누르세요. 모델 세팅스. 이거는 좀 설명할 게 꽤 많기 때문에 일단 그냥 OK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뉴 모델을 누르셔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벤심 PLE를 설명을 위해서 하나를 더 열어 놓을게요. 근데 벤심 PLE를 두 개를 이렇게 열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컴퓨터 성능이 별로 안 좋은지 그런 메시지가,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제가 그 벤심 PLE 두 개 열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만들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델에서 나타내는 변수가 대략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여기 대한민국 인구라는 요 변수. 변수가 표시된 게 조금씩 다르죠. 요 대한민국 인구라는 요 변수는 네모칸 안에 네모 박스. 요 출생이라는 변수는 수도꼭지 밑에 이름이 적혀 있죠. 그죠? 요 수도꼭지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망이라는 변수도 수도꼭지, 요거 수도꼭지입니다. 요게 수도꼭지에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출생률과 평균 수명이라는 변수는 홀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요거는 변수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요 변수는 왜 요런 모습을 띠고 있냐면은 이게 저량 변수이기 때문에요. 저량 변수. 자, 우리말로 하면은 저량 변수예요. 영어로는 스탁이라고 그러고 또는 다른 말로 레벨이라고 그래요. 이 저량 변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복잡계 또는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쌓이는 변수예요. 대한민국 인구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은 4천만에서 4,500만에서 5천만 이렇게 계속 쌓이죠. 계속 쌓이든지 아니면 계속 줄어요. 우리 요새 인구수 준다고 그러잖아요. 인구수가 줄면은 5천만에서 4천만, 뭐 3,500만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쌓이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있죠. 레벨. 이렇게 쌓이는 정도가 있죠. 레벨. 그리고 스탁. 스탁이 무슨 뭐 자산 그런 개념이죠. 자산처럼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스탁에 해당되는 변수를 잡아야 돼요.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예요. 우리가 결국 이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변수의 behavior. 이제 벤심 용어로 behavior라는 용어가 있는데 행태죠, 행태. 행태를 관찰하려고,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올해가 2022년인데 뭐 2050년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그걸 알아보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저량 변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량 변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저량 변수가 있을까요? 내 은행 계좌의 잔고. 이런 거 저량 변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위 성적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해 정도. 그죠? 아이들의 이해 정도. 이해가 쭉 쌓일 수가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뭐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이런 게 저량 변수죠. 그리고 욕조 모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욕조에 물이 쭉 쌓이죠. 욕조에 쌓인 물. 그러다가 하수도 그 밑에 물 빠져나가는 거를 열면은 쭉 물이 빠져나가죠. 그때 욕조에 쌓여 있는 물. 그게 저량 변수죠. 댐에 쌓여 있는 거 그거 저량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저량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출생이나 사망은 저량 변수로 들어가거나 저량 변수로에서 빠져나오는 변수죠. 이거는 유량 변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low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절약 변수와 유량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보저 변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보저 변수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통계학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듯이 뭐 파라미터도 있고 뭐 매개 변수죠. 파라미터를 뭐 모수라고도 하고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단은 절약 변수와 유량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저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생률이나 평균 수명은 여기서 보저 변수죠. 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절약 변수를 우리가 스케치하는 방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여기 스케치 툴바라고 그랬죠. 여기 스케치 툴바 네 번째 보면은 네 번째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면은 스탁 툴이라고 돼 있죠. 절약 변수를 그리는 그 아이콘이죠. 스탁 툴, 그죠? 절약 변수. 여기 이제 대한민국 인구를 우리가 여기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꽉 누르면은 파랗게 활성화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저기 그 작업대의 적당한 위치를 마우스 버튼 왼쪽을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껌뻑껌뻑하면서 절약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대한민국 인구수, 대한민국 인구수라고 해도 되고 그냥 대한민국 인구라고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절약 변수가 입력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하셨으면 그냥 말씀으로 네 해주셔도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채팅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따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가급적이면은 이거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거거든요. 자, 절약 변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모델링 할 때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사소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거 이제 절약 변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위치를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무브 툴이 있죠. 손가락 모양. 그죠? 요 무브 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다 이 절약 변수 위에다 대면 아이콘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움직이죠? 네. 네네, 적당히.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절약 변수 클릭하시고 요 절약 변수 위에다가 커서 올려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옵션 하면서 팝업 창이 뜨죠. 다시 네. 한번요. 절약 변수 활성화시킨 다음에 절약 변수 아이콘 활성화시킨 다음에 절약 변수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대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옵션 창이 뜨죠. 네. 네, 뜹니다. 그래서 네. 글씨를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있죠. 한 20으로 키워볼게요. 20으로 키우고 난 컬러도 좀 예쁘게 해보고 싶어. 파란색으로 해보고 싶어. 오케이 누르면은 와 이렇게 됐네요. 홈 좀 나죠. 네. 그리고 여기 네. 오른쪽 오른쪽 밑에 보면은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네, 여기다 그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좀 이걸 좀 크게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유량 변수 입력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량 변수는 여기 이제 그 버전마다 그 아이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면은
스케치 툴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은 여기 파이프 속에 화살표 그려진 모양 있죠? 네.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플로우 툴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출생이라는 유량은 왼쪽에서 이 저기 절약 변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대고 왼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살짝 그냥 클릭해요.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쭉 당겨서 이게 절약 변수 글씨 가운데다 놓고 한 번 더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절약 변수를 입력하라고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절약 변수 이름을 출생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설명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 갖고. 자, 유량 변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 클릭하시고 쭉 당겨서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출생 입력하시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하시다 보면은 하시던 거 되돌리려면 컨트롤 Z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컨트롤 Z. 일종 언두죠, 언두. 컨트롤 Z 수도권이 다 편안한데.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 저기 유량 변수 그리시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 쳐갖고 이름 입력할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네. 이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동그라미에다 대고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 요걸 활성화시키지 마시고 요 이제 variable 툴이라고 있어요. variable 툴. 세 번째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거. 네. variable 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이름을 기록 못 하셨을 때는 이 variable 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수도꼭지에다 갖다 대고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뜨죠. 네. 네, 요때 출생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입되는 절약 변수를 그렸는데 이제 유출되는 절약 변수 사망을 한번 그려볼게요. 역시 플로우 툴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이번에는 대한민국 인구를 클릭하시고 적당한 위치까지 당기신 다음에 왼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사망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오케이? 요대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림이.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지금 여기 활성화돼 있습니까? 네. 플로우 툴 활성화돼 있어요? 네. 지금 요 상태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채팅.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최태우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이게 잠깐만요. 저랑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제 거는 제가 이게 잠깐만요.
어? 9.1. 그냥. 그렇게 나오시고 정상이에요. 최태우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되시면 맞아요. 요것도. 네네네. 네, 이게 그렇게 버전이 조금씩 다를 때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네. 이거 잘 그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플로우 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찍고 이렇게 하고 출생 엔터 유출되는 것 활성화시키고 플로우 툴 활성화시키고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왼쪽 버튼 그냥 클릭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쭉 당기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따라오죠. 그리고 이 글자 가운데다 놓고 왼쪽 버튼 클릭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내주신 인구 파일 열 때도 화살표로 떴습니다. 이렇게 떴다고요? 박은하 선생님? 아니요, 화살표요. 아까 그 화살표. 수도꼭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화살표로 수도꼭지 자리에 화살표가 나타나는 제가 보낸 것처럼. 그냥 아,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 그건 맞는 거예요. 찍고 그냥 네. 드래그로 그냥 마우스만 이렇게 네네. 나게. 모래시계가 아니고 그냥 화살. 맞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이게 제가 자, 그다음에 책에선 다 이거. 원장님 요거 되셨죠? 네. 네. 그다음에 유출된 이거 저기 이름 안 찍었네요. 출생. 원장님 뭐라고요? A를 클릭하시고 그 가운데를 왼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화살표 중간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잘 안 되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네? 네네. 네. 그 다음에 나가는 거 해볼게요. 플로우 툴 활성화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거 클릭하시고 쭉 당겨서 사망 엔터. 그 안혜경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됐어요 여기까지? 뭐 잠시 나갔나 봐요. 그래요? 예. 이게 잘들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하고 이렇게 바꾸실 필요 없대도요.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요? 버전이 아니, 달라서 버전이 안 달라서 바꿔졌어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라도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량 변수 표시하는 법, 유량 변수 표시하는 법 했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보조 변수. 보조 변수는 그냥 오그질리얼이라고 그래요. 오그질리얼이 변수는 요 A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베리어블 툴이죠, 요게. 베리어블 툴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 클릭한 다음에 출생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생률 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입력해야죠. 자, A 베리어블 툴 활성화된 상태에서 평균 수명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됐죠. 네. 이제 예쁘게 위치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 손가락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좀 전체를 다 키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좀 커지죠. 네. 네.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휠 움직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네, 네. 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량 변수, 유량 변수, 보저 변수 이렇게 다 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복잡계라는 게 인과관계를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인과관계 표시하는 방법. 자, 인과관계는 여기 보면은 에로우 툴이라고 있죠. 네. 자, 에로우 툴을 활성화시키세요. 활성화시킨 다음에 출생률에 따라서 그 1년에 몇 명이 출생할지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출생률이 원인이고 출생이 결과예요. 그러면은 원인에다가 클릭 쭉 결과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인과관계가 표시되죠. 네.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게 직선이면은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면은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운데 동그라미에다 마우스 포인터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그러면은 화살표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하면은 두께를 변형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 인과관계라는 게 우리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닫겠습니다. 일단 닫고 출생률이 증가하면 출생은 늘어나죠. 네. 그죠? 네. 출생률이 감소하면은 출생수, 그러니까 출생 인구수는 줄어들죠. 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양의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시스템 다이내믹스 아니 그 인과지도 배운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인과관계는 양의 인과관계가 있고 음의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네. 양의 인과관계는 변화의 방향이 같은 게 양의 인과관계거든요. 출생률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면 출생률은 증가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출생률이 감소하면 출생도 감소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게 양의 인과관계예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거 양의 인과관계라는 걸 표시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면 또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에 커서 대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폴레러티가 있잖아요. 이게 극성이라는 얘기죠. 양이냐 음이냐. 양의 인과관계니까 플러스 누르실 수도 있고 변화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same direction이죠. S를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를 누르시고 OK 하면은 여기 플러스가 표시되죠. 네. 네. 네네. 아, 그리고 네. 네. 이거를 막 그리다 보면은 인과관계 복잡하게 막 그리다 보면은 이 플러스 표시를 좀 바꾸고 싶어요. 위치를. 그럴 때는 다시 오른쪽 누르시고 가운데. 안쪽으로 옮기고 싶다. 오케이. 플러스가 안쪽으로 옮겨졌죠? 네. 네. 누르시고 네. 안쪽으로 왔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로 왔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보통 이제 이 저량 유량도 할 때는 인과관계 표시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 요 인과관계를 좀 강조하고 싶어. 요것이 양의 인과관계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 인과관계 화살표도 좀 굵게 하고 색깔도 좀 빨갛게 표시하고
플러스 표시도 좀 두껍게 하고 플러스 표시도 왕창 키우고 싶어. 오케이 누르면은 와 이렇게 되네요. 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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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네. 네. 자, 컨트롤 다시 원상태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출생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출생 수는 대한민국 인구수에 영향을 미치죠. 인과관계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벤심에서 말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그게 일종의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보통 그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개념을 우리가 보통 엄브렐라 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까워요. 인과관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저기 인과지도 그려보신 분은 저게 무슨 인과관계 하는 것도 다 인과관계로 우리가 그리잖아요. 근데 사실 통계학이라든지 논리학에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엄밀하게 규정하거든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다 있어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반드시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할 것, 그 인과관계 사이에 어떤 교란 변수가 없어야 될 것, 등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인과관계는 그냥 대충 인과관계예요. 대충.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또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출생하고 대한민국 인구도 인과관계가 있는데 출생 수가 늘어나면 인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출생 수가 늘어나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극단적인 예지만은 역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안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출생이 원인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결과인데 이미 지금 여기 이제 그 파이프가 표시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이 벤심 프로그램이 요거 인과관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생 수도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또 인과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또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예쁘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 루프가 하나 형성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출생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인구 늘어나고 대한민국 인구 늘어나면 출생수 늘어나고 그죠? 네. 이거는 네. 이 피드백 루프가 음의 인과관계가 제로거나 짝수일 경우에는 이게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는 피드백이에요. 출생수 증가하면 대한민국 인구 증가하고 그럼 출생수 또 증가하고 대한민국 수 또 증가하고 그죠? 네. 다른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 이게 계속 이 시스템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진행돼요. 반대로 출생수 감소하면 대한민국이 줄어들고 대한민국 인구 줄어들면 출생수 감소하고 대한민국 인구 또 줄어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해요. 이게 이제 양성 피드백 순환골이죠. 그죠? 네. 복잡게는 말이죠. 이런 피드백 루프가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복잡게는 이 피드백 순환고리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무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드백 순환고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성 피드백이라고 보통 이렇게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리질 않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기본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성 피드백 순환골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러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스케치 툴바에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커멘트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
다 찾으셨습니까? 네. 커멘트 툴을 활성화시키세요. 커멘트 툴을 활성화시키면은 시키신 다음에 여기 양성 피드백 순환고리 가운데다 놓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커멘트 팝업 창이 뜨죠? 네. 네, 여기서도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보면은 왼쪽 밑에 그래픽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미지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요 중에 여기 눈덩이 굴러가는 거 있죠. 네.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오케이 해보세요. 그럼 여기 눈덩이 굴러가는 그림이 삽입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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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스노우볼 이펙트가 뭐예요? 이게 양성 피드백을 나타내는 아이콘이거든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다시 커멘트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피드백 가운데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그래갖고 플러스 하면 이게 양성 피드백이라는 표시거든요. 오케이? 네.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서 잡음이 들어오는 건지. 네. 저기 혼선 생기지 않게 다른 거는 좀 꺼주세요. 여기만 그 음성 켜놓으시면 돼요. 아유, 진형 그분이 지금 소리 잠깐만요. 그 들리시죠? 아, 네. 들립니다. 네네. 제 컴퓨터가 좀 혼선을 일으켰나 봐요. 자, 공유해 주세요, 회장님. 뭘 공유하지? 아, 공유. 네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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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사망의 그 원인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인과관계 표시해 주세요. 인과관계. 그리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피드백 루프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자, 대한민국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사망수도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수가 제일 많으니까는 사망수도 늘어나면서 요새 그 장례업이 호황이잖아요. 그 저기 뭐야. 묘지공원 이런 게 호황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늘어나면은 대한민국 인구 수가 줄어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망도 대한민국의 인과관계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 파이프가 있으니까 여기는 표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파이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피드백 루프가 이 파이프는 이렇게 돌고 이 밑에 파란 인과관계는 이렇게 도니까 인과관계가 충돌한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인구라는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유출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는 실제로 유출되는 것이지 인과관계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인과관계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어째서 피드백 루프지?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막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는 거라고 벤심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드백 루프가 하나 성립하는데 자,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증가하면 사망수 늘어나죠. 대한민국 인구수 줄어들면 사망수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은 양의 인과관계 이거는.
same direction으로 표시해 볼까요? same direction.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되면 이쪽 화살표랑 혼동되니까는 안쪽에 넣을게요. same direction이에요. 이게 양의 인과관계거든요. 근데 가망이 늘어나면은 대한민국은 줄어들죠. 변화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의 인과관계예요. 이거는. 그죠?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이 피드백 루프는 아까 그랬죠. 변수들이 뭐 수십 개가 됐건 수백 개가 됐던 그 피드백 루프 안에 음의 인과관계가 홀수 개이면은 그거는 음성 피드백이에요. 왜냐하면은 음의 인과관계가 홀수번 뒤집으면은 결과는 반대로 나오거든요. 음의 인과관계가 짝수면은 뒤집은 것이 결국은 다시 한번 뒤집히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음의 인과관계, 음성 피드백이래도요. 그래서 커멘트로 표시를 해주면은 아니다. 이 활성화시키고 왼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는 음성 피드백의 이미지는 요거예요. 밸런스. 밸런스. 아까 여기는 그림으로 넣으면은 이게 눈덩이 굴러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눈덩이 굴러가는 거. 양성 피드백은 이렇게 눈덩이 굴러가는 걸로 표시해주고 음성 피드백은 균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성 피드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과관계가 쭉 빙빙빙 돌아가는데 그중에 음성 피드백이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꾸잖아요. 한 번. 그죠? 네.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홀수개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뒤집었던 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음의 인과관계 두 개는 양의 인과관계 하나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복잡계는 말이죠. 복잡계가 왜 그렇게 경이로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로운 그 결과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양성 피드백도 있고 음성 피드백도 있으면서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보조 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맞물려서 변수들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복잡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 네, 재밌으실 재밌어요. 네네. 네.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근데요,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눈덩이하고 양성 피드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아, 눈덩이는 굴러갈수록 막 커지잖아요. 네, 양성 피드백도 돌아갈수록 계속 커지잖아요. 계속 증가한다는 뜻. 그렇죠. 물론 그럼 이 양성 밸런스는요? 네? 밸런스. 밸런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음의 인과관계가 한번 껴들어가기 때문에 증폭된 걸 다시 낮추잖아요. 그래서 계속 낮춰진 유지한다 건 이런 다시 얘기예요. 증폭시키고, 그죠? 음, 아, 요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지금 제가 요거를, 인과관계를, 뭐니까 인과지도를 먼저 그려가면서 인과관계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훈련 과정을 안 거쳤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오늘 수강자들의 수준이 벤심 복잡계 전혀 모르시더라도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이게 조금 좀 강의 순서를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형시켜 본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아, 질문해 가면서 네. 하면 되죠.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 돼 있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변수, 그러니까 절량 변수, 유량 변수, 인과관계를 다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게 이제 그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고, 요런 그 인과관계만 표시한 게 이제 인과지도거든요. 인과지도. 인과지도는 요 스톡이나 플로우를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톡 앤드 플로우 다이어그램하고 인과지도 커즈얼 루프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저량 변수와 유량 변수를 표시하지 않고 요 인과관계만 표시한 그림을 커즈얼 루프 다이어그램, 인과지도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커즈얼 루프 다이어그램은 함수 관계를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에다가 안 하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그려가면서 우리가 복잡성 사고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량 유량도는 함수 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표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함수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fx라고 되어 있죠. 스케치 툴에. 그죠? 요걸 활성화시키세요.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변수들이 전부 까맣게 표시가 되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이거는 까맣게 표시된 것은 함수 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함수를 표시할게요. fx 버튼 활성화된 상태에서 출생률 먼저 할게요. 갖다 대고 왼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함수를 표시하는 상자가 뜨죠. 네. 네.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은 출생률이고 변수의 타입은 출생률은 상수거든요. 컨스탄트. 여기 컨스탄트고 유니트는 출생률은 유니트가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유니트의 풀다운 메뉴를 내려보면 아직 없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만스하고 이게 DMNL은 단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DMNL하고 만스 두 개의 그 단위만 나오죠. 단위. 이 함수 관계 표시는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일치해야 돼요. 단위를 다 맞춰놔야 돼요. 함수 계산할 때 거기에 나오는데요. 저 유니트 지금 그룹에다 한 것 같은데 위에 유니트 하니까 나오는데. 아니 유니트 예. 아, 아, 다른 DMNL하고 만스 나오죠. 저희는 저희는 다르게 나옵니다. 데이, 여 나오고 시간, 그다음에 분, 달 이렇게 세컨드, 위크, 이어까지 다 나오는데 변수가요. 제가 저기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거 다운 받으신 분은 제가 그걸 다른 데서 실습했던 걸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좀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아, 네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 매년 어떻게 변하는 걸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위에 이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난감해 하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아까 여기 모델, 여기 메뉴바에 보면 모델이라고 돼 있죠. 네. 모델을 네. 누르시면은 여기 세팅스라고 있죠. 세팅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프리즈 세이브 더 모델 펄스 이렇게 뜹니까? 네. 네. 네, 그럼 OK 누르세요. OK 누르신 다음에 다시 모델 누르시고 세팅스 모델 퍼스트 왜 이게 계속 그래? OK. OK 하고 여기 세이브 버튼이 있죠. 저장 버튼. 네. 네.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네. 누르시고 여기다가 그냥 파일명을 대한민국 인구수 2라고 할까요? 2라고 하고 저장을 일단 시켜 놓으세요. 네. 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모델 세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델 세팅 창이 뜨죠. 네. 네. 그럼 여기 유니트 포 타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타임 바운드, 타임의 한계를 요 모델이 타임 한계를 설정하는 게 하게 돼 있는데 요렇게 똑같이 뜹니까? 네. 네. 그럼 여기서 유니트 포 타임이 만스로 돼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네. 요거를 이어로 바꾸세요. 이어로 바꾸시고 이니셜 타임을 우리가 뭘로 할까요? 2022년 파이널 타임을 한 100년간 우리가 따져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2100
22년. 22년 하면 이거 맞아요? 100년 후 맞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거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오케이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함수 버튼을 누르시고 출생률을 클릭하시면은 유니트를 보시면은 2어가 생겼죠? 네. 2어가 생겼죠? 네. 네. 2어로 네, 있습니다. 해놓고 2어를 해놓고 출생률은 매년 매년 이 출생률의 개념을 우리가 또 잘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수학적 두뇌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출생률이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은 이 5천만 명 중에서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 비율, 어느 정도의 비율이 태어나느냐 그거잖아요. 류율이니까. 네. 자, 5천만에 10분의 1이면 500만, 100분의 1이면 50만, 요새 한 30만 태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0. 어떻게 되나요? 30만이면 50만에 0.03? 0.03 맞나요? 그죠? 0.03. 그러니까 2어당 0.03이래 갖고 여기서 하여튼 단위는 1퍼 2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렇게 1퍼 2어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다시